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주담대 6억 한도 제한하고 이주택자 대출 금지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 이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이제 수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수요를 그때는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6.27 정책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지속적으로 뭐 LTV를 강화하거나 DTI를 강화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각종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죠. 종부세 강화하고. 그게 거의 매달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했냐? 사실 이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워낙에 커버리니까 수요 정책은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이 수요 정책도 또 펼쳐요.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니까 막 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때도 2022년에 다 가격이 대폭락하니까 그때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서 LTV도 늘렸어요. 80%도 늘리고 그때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뭐 4%짜리 뭐 그리고 40년 만기인가 50년 만기 이렇게 그 새로운 상품도 내놨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동을 했어요. 수요를 활성화시키는데 가격 하락기에. 또 다른 부분은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LTV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완화시켰다고요. 박근혜 정권 때 LTV가 80%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양도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유의했었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수요 활성화 정책이 먹혀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요 억제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른 정책들에서 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도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태우 정권 때 분당을 위시한 신도시, 일개 신도시들 잔뜩 진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서울 근교의 광장에 진 거. 근데 이 공급 확대 측은 정책은 가격이 상승할 땐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일개 신도시 하면서 강남 집값이 한 7년 빠졌고 이명박 정권이 사실은 2008년, 9년 금융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한 다음에 가격이 움찔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특히 2010년 가을 뉴스 보면은 강남 집값이 꿈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강남 가격이 2013년까지 쭉 빠져요. 따라서 우리가 가격 상승기 때는 수요 정책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공급 정책이 나왔을 때 작동을 한다고 보면은 이 공급 정책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작동을 하고 대신에 가격을 하락할 때는 공급을 안 하는 거니까 공급 정책은 불가능하고 대만 가격 하락할 때는 수요 정책이 활성화되는 거죠.